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저희 법무부인 효연은 2005년부터 대구에서 개인 회생 신청 업무를 시작해서 올해로 개인 회생 신청 업무를 한 지 벌써 20년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개인 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채무 유형의 개인 회생 사건을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회생 신청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직을 했거나 생활비 부족,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 사채, 사업 실패, 사기 피해, 그리고 주식 실패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채무 원인에 따른 개인 회생 신청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개인 회생 신청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과는 달리 법원의 개인 회생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보정은 갈수록 복잡하고 또 많아지고 있고, 특히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보정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의 개인 회생 신청에 있어서 보다 빠르고 확실한 금지 명령 그리고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한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 회생은 법원별로 실무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대구 지방법원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지 명령을 잘 받기 위한 팁입니다. 금지 명령이랑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개시 결정까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채무 변제 독촉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대구의 경우 약 한 70-80% 정도는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 법원의 경우는 아예 금지 명령 자체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 회생은 법원별로 이렇게 실무 차이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지 명령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겁니다. 금지 명령은 개인 회생 신청 후에 빠르면 바로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에서는 진술서 그리고 최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채무 발생 원인 등을 검토해서 금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진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진술서를 잘 작성하느냐? 진술서는 최소 1장은 작성하시되 너무 많이도 말고 2장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공적인 어떤 진술서와 그 작성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기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 배경, 그리고 채무 발생 전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가 처음으로 발생하게 된 시점, 그리고 그 사유, 그리고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채무가 정대하게 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채권자,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 결국 연체에 이르게 된 시점, 그리고 그 사유, 채무 금액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진술서 작성 방법으로는 채권자별로 별도로 채무 사유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나이, 직업, 가족 구성원. 두 번째, 성장 배경 같은 거는 동일하게, 앞에 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세 번째, 채무 발생 시점, 사유, 금액부터 채권자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번 채권자 모은행,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1,000만 원 대출, 그리고 대출금으로 신용카드 대금 얼마 결제, 자녀 대학 등록금 얼마 납부, 동생 대여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2번 채권자 무슨 카드 회사, 거기에 대해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신용카드 발급해서 생활비 및 돌려막기를 위한 현금 서비스 수시 이용,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무 발생 사유에 대한 진술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을 하고 함께 직업명령을 꼭 받아야 되는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금지 명령을 꼭 받아야 하는 사유는 급여 압류가 될 경우에 직장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 그리고 현재 채무 독촉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그런 필요성을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진실하게 진술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 채무 발생 일자, 채권자 및 채무 금액 등도 기재를 하시면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서가 될 겁니다. 저희는 채무 사유에 맞는 진술서 샘플을 드리면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질문서를 드려서 작성하고 채무 확인서에 기재된 채권자와 채권 금액을 참고해서 작성해서 최대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가 결정을 잘 받기 위한 팁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보전 공고는 거의 100% 나오게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아무리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다고 해도 무조건 보전 공고는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보전 공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하게 잘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빠르고 확실한 인가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실 보정할 내용이 많아서 준비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보정 기간을 연기 신청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인가 결정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개인 회생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어떤 보정 내용들은 좀 대동소이합니다. 보정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청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보정 공고 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서의 기본 필수 자료는 처음부터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정 공고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자료를 살펴보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출력한 은행별 계좌 상시 내역서, 그리고 카드 내역서, 또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또 최근 5년간 위택서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 국토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한 전국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조회한 생존자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 희약 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또 퇴직금 확인서, 또 최근 5년간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 이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는 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자료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자의 재산, 특히 이제 부동산, 차량, 임차 보증금, 예금, 보험 등에 대해서 2분의 1을 청산 가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배우자 관련 자료는 신청인의 자료와 거의 동일하게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법원의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배우자 몰래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보정 공고를 받고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출에 관해서 이제 서명을 해야 되고, 또 은행별 계좌 내역 및 5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당 3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회생위원마다 요구하는 기간이 달라서 신청 후 보정 단계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부친 및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파악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회생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생위원도 있기 때문에 보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보정서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면 쉽게 서류 발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어렵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대출에 관한 서명,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서명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결제하고 일부는 또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하고 출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금도 있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없고 자신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도 남을 이해시키면서 서명하는 것은 결국 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작성한다면 재보정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또 변제율 상향이 없이 빠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대구는 1년 이내의 대출금을 최근 대출로 보고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지만 다른 법원은 2년 내 대출을 최근 대출로 보는 것도 많습니다. 또 국민의 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정부24, 홈택스, 인터넷 뱅킹 등에서 쉽고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빠르고 확실한 금지 명령과 인가 결정, 또 낮은 변제율로 하루빨리 제기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